65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마다 통장을 보며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해서 그냥 참고 계신가요? 지난주 상담실을 찾아오신 이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이신 이정희님은 3년 동안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밤을 새우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견디셨죠. 무릎은 점점 아파왔고 결국 병원에서 인대 손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더 힘든 건 몸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일부 입주민들의 반말과 손가락질, 갑작스러운 호통. 월급은 공제 후 180만 원. 24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이정희님은 결국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정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너무 미안하고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저를 뽑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넘어도 일자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198만 개가 넘는 시니어 전용 일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만 2조 1,847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 29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수급비 감액 없이 일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아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그냥 날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일자리가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일자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면 대부분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오랫동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뭔지, 누가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작년에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영자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올해 68세이시고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집에만 있으니 너무 외롭고 무료하셨다고 합니다.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공익활동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노노케어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도서관 봉사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이렇습니다.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에 30시간 정도입니다. 보통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정도 나가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활동비는 월 29만 원입니다. 김영자 님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만 원이요? 그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34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29만 원 더하면 월 63만 원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겨우 10일, 하루 3시간만 일하시고 받는 거예요. 김영자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86세 어르신 댁을 일주일에 2~3번 방문하십니다.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청소도 도와드리고 병원 갈 때 함께 가기도 하십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김영자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쁨이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공익활동형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다른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지난달에 상담했던 박수호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수호님은 올해 66세이시고 예전에 식당을 하셔서 요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상담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이걸 살려서 일할 수 있을까요? 공익활동형은 29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좀 더 벌고 싶거든요. 제가 사회서비스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활동형보다 한 단계 더 전문적인 일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급식 보조, 장애인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구청이나 주민센터 행정보조, 공원 환경관리, 학교 안전지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한 달에 60시간입니다. 보통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정도 나가십니다. 공익활동형보다 2배 더 많이 일하시는 거죠. 그 대신 받으시는 돈도 더 많습니다. 최대 7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수호님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보조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조리사님 손맛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76만 원 받으니까 기초연금 합쳐서 월 110만 원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버는 게 어디예요? 사회서비스형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 조건이 넓다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도 되고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직무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은 무료이고 어렵지 않게 가르쳐 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여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희님, 경비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두신 그분 기억나시죠? 그분한테 제가 민간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민간형은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기업은 시니어분들을 고용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급여입니다. 최소 월 2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월 3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형 경비는 일반 경비보다 근무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고령자 친화 기업이기 때문에 앉을 의자도 있고 화장실도 가까이 있고 무거운 짐 드는 일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유소 주유원, 식당 조리보조, 마을버스 운전, 시험 감독관, 택배 보조, 건물시설 관리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무 시간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하루 4시간 주 5일이고 어떤 곳은 하루 8시간 풀타임입니다. 이정희님은 제 추천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한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밝아지셨더라고요. 합격했어요.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같은 경비일인데 이전 아파트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무 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밤샘 교대 근무도 없어요. 무엇보다 입주민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잘해 주시고요. 4대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 명절 상여금도 나온대요. 이정희 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진작 여기 왔으면 3년 동안 몸 상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급여입니다. 월 200만 원이 넘으면 노후 생활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시면 월 400만 원 이상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민간형은 근무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셀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있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정리한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본인한테 편한 방법 하나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편합니다.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치세요. 제일 위에 나오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본인 지역 선택하시고 원하는 일자리 유형 선택하시고 마음에 드는 공고에 접수하기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반드시 근무 지역을 확인하고 지원하세요. 서울로 검색했는데 강원도 공고가 뜰 수도 있거든요. 더 자세한 방법은 사이트 들어가시면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거기 가셔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가셔도 되고 대한노인회 지회에 가셔도 되고 시니어 클럽에 가셔도 됩니다. 이런 곳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거든요.
직접 가시면 상담도 받으시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상담실에 오셨던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컴퓨터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주민센터 가세요. 복지 담당 직원한테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분이 다음날 주민센터 갔다가 전화 주셨습니다.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다 해주더라고요. 신청서도 같이 작성해주고 어떤 일자리가 나한테 맞는지도 알려주고요. 완전 쉬웠어요. 세 번째,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기억하세요. 1544-3388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번호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1544-3388로 전화하세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12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대부분 12월에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간형은 수시로 채용하니까 수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보통 12월에 시작해서 선발 결과는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됩니다. 선발되시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황별로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최대 34만 4천 원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요? 많이 모르시는데 아닙니다.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34만 원에 공익활동 29만 원을 더하면 총 63만 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 이상 버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일하면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50만 원 벌면 생계급여가 50만 원 깎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소득에 대해 특별 공제를 받으십니다. 기본 공제 30%에다가 추가로 20만 원, 그리고 30%를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8세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30% 공제해서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거의 못 받았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20만 원과 30%를 추가 공제해서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시면 소득이 늘어나고 생계급여도 일부 유지돼서 총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셋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공익활동형 중에는 도서관 봉사, 행정보조, 전화 상담 같은 일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중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도 있고요. 민간형 중에는 주유소에서 앉아서 계산만 하는 일도 있고 시험 감독관 같은 일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건강 상태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넷째, 경력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이 경험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요리를 잘하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을 추천드립니다. 사무직 경력이 있으신 분은 구청 행정보조, 학교 행정실 보조 같은 일이 딱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학교 급식 조리보조, 식당 조리보조가 좋습니다. 경력을 살리면 일도 더 쉽고 보람도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손해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잘 확인하셔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첫째, 4대 보험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민간형 일자리에 지원하실 때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이 중요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작년에 한 분이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이 없다고 해요. 병원비를 제가 다 내야 한대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4대 보험 확인만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일부 영세 업체에서는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곳은 피하세요. 당장 급여가 조금 많아 보여도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둘째, 계약서는 꼭 쓰세요. 일자리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일수, 월 급여 금액, 급여 지급일,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계약 기간.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꼭 작성하시고 사본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지난달에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18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1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15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가 없으니 할 말이 없으셨대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셋째,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쓰러지시면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평가하세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게 힘드시면 하루 3시간만 일하는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넷째,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일자리를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내면 일자리 소개해준다. 교육비 내면 자격증 따서 고액 일자리 준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교육비, 보증금 일체 없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100만 원만 내면 월 300만 원 버는 일자리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1544-3388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정부기관에서 절대로 먼저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요. 아침에 휴대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입금 29만 원, 입금 76만 원, 입금 250만 원.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느껴지는 안정감.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엔 뭘 해볼까 계획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삶.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본 분들 일을 시작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첫걸음을 내디디실 건가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컴퓨터 쓸 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노인 일자리 여기 검색해 보세요. 컴퓨터가 어려우시면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휴대폰 들고 1544-3388 전화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딱 이것만 하세요. 첫 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 수십만 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학력이 낮아서? 아닙니다. 학력 필요 없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살아온 경험이 경력입니다. 컴퓨터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미루지 마시고 전화 한 통 하세요.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입니다. 정부가 2조 원 쏟아부어서 만든 198만 개 일자리.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집에서 한숨 쉬며 살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일하며 살 건가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